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27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패셔니스타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누구야 대체? 자, 다른 얘기하기 전에 박시영 대표가 그 바라보지 않는 그 신발 있잖아요. 나왔어. 하도 좋아해서 들고 왔어. 아유, 진짜 이런 선물까지 챙겨주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신어봤는데 너무 이뻐요. 근데 이거 국민의힘 색깔 아니야? 당신 이런 식으로 전향하나? 박시영 대표가 하도 탐을 내가지고 들고 와본 거야. 근데 이거 1000개만 이렇게 판매하는 거 맞습니까? 선 주문을? 한정판으로 하지 마. 이런 거 가지고 의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아니야, 내 취향이. 요거. 신발을 그렇게 좋아해. 이거 시커먼 게 김어준하고 어울려, 이게. 시커먼. 자, 개요는 이러합니다. 지난주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좀 이상해. 제가 휴가철에 뭔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 높다, 낮다, 이게 아니고,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전화면접 베이스 조사들 몇 개 없어요, 시중에. 특히 그 정당 지지율 항목이, 이거, 베리 스트레인지하다. NBS는 시중 여론조사 중에 가장 민주당이 낮게 나오거든요. 20%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10% 막 앞선 조사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고, 항상 보수가 과표집대 거기 보면. 총선 앞두고 후보자들이 무선 조사를 하거든, 비공표. 그러니까 밖으로 공표하지는 못하지만 참고용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용으로 조사를 해요. 우리 지난번에 마포을 조사했듯이 각 후보자들이 공표를 안 하는 조건으로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 안심번호로 할 거 아니에요. 안심번호 또는 SK 가입자도 무선으로 아무튼 휴대폰 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 꼬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정당 지지도나 이런 흐름이.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론조사 꽃이 맞다. 비싼 게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 가장 비싸고 가장 자주 해요, 저희가. 비싼 게 요럴 때는 목소리가 우렁찬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구독. 자, 구독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반이 안 되잖아, 아직도. 체포해! 갤럽도 대체로 보수가 과표집 되거든요. 지난주 보면은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납득이 쉽지 않죠. 국민의힘 상승, 민주당 하락이야. 갤럽 조사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20%로 떨어졌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국민의힘 상승 요인이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민주당이 최근에 또 어떤 최악의 요인이 있었길래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의 지지율이냐, 이거. 검은 손에 혹시 있을지 모를 작용으로 또 완벽히 차단된 거는 우리 조사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여론조사 방식, 그 네트워크 설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조사기관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전화면접 조사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의 조사를 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만 그래요. 근데 저희 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이 약간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약간 하락하고 그런 정도의 지형이에요. 자, 위에 게 우리 전화면접이고 아래는 ARS인데 ARS는 그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아요. 온전히 독립적인 건 전화면접밖에 없는데 다른 조사들이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우리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확실히 다른 조사하고 다른 경향성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예비 후보들이 자체 조사하는 거기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수치가.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략을 수립하려면 선거 지형, 정치 지형이 어떤 건지 이제 파악하려고 하면 정당 지지도 제일 앞에 묻거든요. 흐름은 지금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 조사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꽃 어떻게 나왔지?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기준으로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약간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약간 처진 정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2%포인트 올라갔죠. 뭐 그 정도예요. 전화 면접으로는. 근데 이제 ARS로는 민주당 6% 하락, 국민의힘 5% 상승. 전화면접 조사에 중도층 한 번만 잡아주세요.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앞선 걸로 지난주 얼마나 큰 격차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우리 전화 면접에서는 중도가 43대 26이거든요. 대체로 이 지형을 계속 이어왔어요. 1년 가까이.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갤럽을 보면 중도에서 보수가 더 앞서요. 중도에서 앞서면 대통령 지지율은 5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정합성이 떨어져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총수만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봅시다.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사진 잘 뽑았네. 이거 장어한테 물렸을 때 아니야? 그거야. 그거 딱 보니까 그거야. 싱싱하다. 자갈치 분장어 싱싱하다. 장어가 지능이 높나? 대통령 지지율은 살짝 하락했어요. 우리 조사로는 하락했는데 최근에 조사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 다 상승했어요.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는 짜증이 나거든요. 누군가한테 화를 내야 하거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좀.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5% 상승하고 대통령 지지율 4% 상승하고 민주당은 우리 ARS는 6% 하락하고 그 경향성에서 벗어난 유일한 조사가 우리 전화 면접이에요. 이따 뒷부분에 7월달 4,000명 한 거를 보여드릴 건데 민주당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서울, 충청, 영남, PK 이쪽에 다 좀씩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건 저희 전화 면접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장모 최은순 구속 대통령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니냐? 61% 입장 내야 된다. 입장 내야지. 네.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 천공이 아니라 이 풍수지리가라는 거 아니야? 그럼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게 66.5? 뭐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누적됐다는 거죠. 이 무속과 관련된 여러 개입설. 이번에는 풍수지리가야? 이렇게 된 거죠. 66%. 저 사람 혼자 왔다라고 믿지도 않아요, 저. 이상민 장관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개로 사퇴해야 된다. 58%. 저는 이거 여당에서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고 보거든. 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 얼굴 볼 때마다 생각이 나거든. 저 양반 아직도 있구나. 일부 언론들이 역풍 얘기를 했거든요. 헌재에서 이게 기각이 되니까 제정신이야? 국민들 다수가 이상민 장관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되면 오히려 헌재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렇게 보지 이걸 역풍으로 보겠습니까? 역풍이 불었으면 하는 기도 같은 거지. 바램. 마른 기침이 이렇게 나오지? 당신 때문이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신뢰하지 않는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원희룡은 끝났다. 원희룡이 끝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없어요. 60대, 70대도 안 믿어요. 이 사안에서 대동단결하더라고요. 60대, 70대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 거기 대통령 부인 땅이 있었다는 거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 변경된 종점을 유지하는 한 계속 아이고 그 씨발 해먹는구나. 근데 지금 변경된 종점 안으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기부하겠다. 그 땅을 공공에게 되돌려주겠다. 이러면은 지지율 올라가. 그렇죠. 진짜. 올라가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개된 문서 중에 누락된 페이지 있단 말이야. 실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의로 누락한 것 같다. 이 정도. 그렇죠. 페이지만 빠져도 이 새끼 일부러 그랬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계속 숨기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정도면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8%, 70% 가까이가 뭐라고 말해야지. 뭐 말이 없어. 응? 자기 땅인데. 가장 큰 현안인 양평 문제가 지금 제일 큰 현안이었는데 수해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예측이 가능한데 갑자기 뭐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랐다?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건이 예상과는 다른 여론을 만들 때도 있어요. 복잡 미묘한. 이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거꾸로 결집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있죠. 무슨 복잡 미묘한 사건이 있어 지금. 양평이 무슨 복잡 미묘해. 갑자기 민주당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리 스트레인지 시발. 최은순 구속됐죠? 양평 땅 의혹이 딱 터졌죠? 코인 문제도 김남국만 공격했는데 권영세 뭐 등등 이양수 쭉 터졌죠? 지금은 도덕성 얘기를 안 꺼내죠. 그러면서 꺼냅니다. 갑자기 네. 뜬금없이 민주당 지지율 이렇게 폭락했으니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 참고로 김남국 의원은 내일 저희 오후 박시영 TV에 출연을 합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수공군 씨 편집해버릴 테니까. 자, 요거는 이제 7월달 종합 분석해 본 거예요. 7월 달 거예요. 남자 41.3 나왔죠. 이게 전화면접 조사에 여성이 44.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습니다. 전체 수치는 민주당이 7월 달에 평균 42.7이고 국민의힘이 31.2입니다. 그러니까 약 11%포인트를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면 6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 어느 계층이 올랐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0대 남성을 한번 보시죠. 60대 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 형성에. 지금 조사에서는 35.2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6월 달에는 남성 60대가 32.9가 나왔어요. 여성 60대도 6월 달에는 32.7이 나왔는데 이번에 무려 38.0이 나왔습니다. 60대가 확실히 민주당으로 7월 달에 쏠렸다는 얘기예요. 양평, 최은순 구속 뭐 이런 등등이 작용을 했다. 30대 여성도 많이 올랐습니다. 30대 여성이 47.3인데 6월 달에는 42.8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서울과 충청에서 호전됐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보시면 서울에서 45.3인데 그 전에 41.5였어요. 그리고 충청에서는 그 전 6월 달에 38.5였는데 이번에 43으로 뛴 거예요. ARS 조사는 더 큰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이 평균 51.7, 국민의힘은 36.7이 나왔으니까 약 15% 차이가 났고 60대 남성이 46.5가 나와 있는데 그거 좀만 올려주세요. 예, 46.5. 외적으로 좀 땡겨주세요. 잘 좀 해. 60대 46.5가 나왔는데 6월 달에는 37.8이 나왔어요. 37에서 46.5로 오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42밖에 안 나왔어요. 60대 역전이 된 거예요. 특히 60대 남성이 ARS에서 크게 움직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연령층이 20대인데, 20대 여성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가 7.4%예요.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 가장 낮고 유일한 한 자리 숫자예요. 그리고 20대 남성을 보세요. 19.9 대 27.2.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이 앞서요. 7~8% 앞서는데, 근데 20대 여성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대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MZ세대가 뭐 민주당을 벌었다느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보수화됐다느니 예. 사실이 아니에요. 특히 20대 여성이 얼마나 이번 총선에 투표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여기 20대 여성도 지지정당에 없다는 사람들이 45.6이에요. 20대는 남녀 모두 절반 가까이가 절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다예요. 어떤 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냐. 20대 남녀 중에 대선 때는 여성이 더 높았죠. 저는 20대 못지않게 60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60대 특히 남성을 잘 분석하시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은 남성이 더 세요. 그 층을 얼마나 민주당이 땡기느냐가 이번 싸움의 관건이다. 20대 여성층이 지지정당이 없다고 하는 층을 끌고 투표장으로 간다면 이 선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맞아요. 예. 네, 그건 맞습니다. 나머지 연령대에 지지정당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투표 안 해요. 근데 이 층은 일부는 투표해요. 이 층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발은 제가 가져가도록. 샘플이야. 아직 가져만. 근데 이거 진짜
주문량을 좀 늘려주세요. 자, 나가! 응? 12분의 1? 무슨 뜻이지? 친환경 재활용 휴지 12팩이면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개월 내내 12팩을 쓸 수 있는 그린재질.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자연인은 어디 가세요? 벌들의 방어막 프로폴리스. 구강 항균 작용에도 좋겠죠? 100% 브라질산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환절기 구강 관리를 위한 선택. 닥스메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국회에서 원희룡 장관 상대로 1타 강사 역할을 한 이소영 의원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에서 원희룡 장관 상대로 한 활약을 잠깐 먼저 봅시다.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 강사 장관님. 사면 보여주시죠. 수변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이 유명한, 잘 아시죠? 개발이익 남기고도 개발부담금 빵원 내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죠.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요? 개발이익 남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운순 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 부인의 땅은 개발이 안 된다. 이 말은 대통령 부인 땅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려고 종점 변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야, 어차피 개발 못 한다니까. 이걸 이제 방어 논리로 삼은 거거든요. 이 방어 논리를 깬 사람이 바로 이소영 의원이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들으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장관이 저렇게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럴 때 전문가가 나와서 차분차분 그걸 깨줘야 되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한 분이 이소영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받아야지. 왜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린벨트 해제되고 개발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죠. 그 장모 일가가 개발한 공흥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1권역이라고 하는 엄청 이제 또 개발이 어려운 땅인데 제가 어제 양평을 갔다 왔어요. 아니 수변구역들이 너무너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대통령 부인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이에요. 양평에 그 처가 땅이 되게 많은데 이 고속도로와 관련해선 저 빨간색 박스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저 병산리라고 하는 고속도로 분기점 근처에 있는 땅은 크게 두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희룡 장관이 자꾸 산비탈 하던 게 저 17개 필지가 모여있는 왼쪽 땅이고요. 그 산비탈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너편에 한강하고 가까운
3개의 필지가 있어요. 요거 저는 이거를 오늘 예쁜 땅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예쁜 땅. 그래서 산비탈 땅하고 예쁜 땅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데 어허. 둘 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멋진 땅이다. 멋진 땅이다.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어서 여기에 서울에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정말 대박이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중간으로 들어오네? 일단 산비탈 땅은 예. 17개의 필지인데 예. 이 중에 13개는 상속을 받은 거고 5개는 산 거예요. 파란색 땅은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주로는 임야를 창고 부지로 용도 변경하거나 아하. 도로로 용도 변경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네, 도로가 있어야지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저 노란색 땅들 도로 주변에 붙어 있거나 바로 도로 옆 땅이죠. 그것들 이제 사온 거고요. 기존에 도로가 아니었던 땅들도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을 해서 저렇게 예쁘게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가치로운 거죠. 요 땅에 가서 건너편을 내려다본 사진이 그 다음 장에 있거든요. 끝내주죠. 1000-10번지 주변에서 탁 서서 찍으니까 남한강이 보이고요. 전망이 탁 트입니다. 부동산 개발 좀 해봤다는 분한테 이 사진하고 요 집원을 보여드렸더니 아 이거는 뭐 요양원 같은 거를 해도 되게 좋은 땅이고 요양원 뭐 전문가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휴게소가 한쪽에만 있거든요. 하행 구간에는 휴게소가 없는데 없어요. 이건 휴게소 해도 아이씨. 아니 휴게소를 해도 되게 좋은 땅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개발하던지 간에 굉장히 개발할 만하겠다. 원희룡 장관이 저한테 그러면서 거기 안 가봤죠? 그러더라고요. 장관님은 가보셨어요? 이랬더니 자기도 안 가봤대요. 양평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남한강을 끼고 있는. 근데 이거 산비탈을 깎아가지고 막 온갖 데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전원주택 아마 필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 땅인 것 같은데 딱 요 사례만 보더라도 무슨 산비탈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신라시대야. 산비탈이라서 개발이 안 되게. 우리나라 같은 실력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예쁜 땅. 자, 그 다음 예쁜 땅. 예쁜 땅은 3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산 겁니다. 시야가 탁 트여요. 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이 예쁜 땅에서 남양평 IC 톨게이트까지 초로 딱 재봤더니 신호가 한번 걸렸는데도 2분 40초가 걸려요. 고속도로 접근성이 막 끝내주는 땅인 거죠.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조망은 더 죽여요. 남한강 쪽을 바라보면은 앞에 아무것도 눈에 걸리는 게 없어요. 노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에 사는 분이 이 남한강 뷰를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있더라고요. 끝내주죠. 이렇게 리버뷰가 펼쳐지고 30분이면은 송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당보다 좋은 조건이고 일산보다 좋은 조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곳이 되는 거죠. 산 좋고 물 좋은 양평에서 30분 서울로 출퇴근. 근데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부인이 소유한 땅 한가운데로 딱 들어와. 근데 개발이 안 된다고 개구라를 쳐. 이미 개발이 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통령 장모가 한 개발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종점을 변경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개발이 안 돼요 하는 논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방어망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흥지구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공흥지구는 원래부터 막 평평한 땅에 뭐 개발하기 좋았느냐? 아니에요. 거의 비탈진 곳이에요. 네, 야트막한 야산이었어요. 예. 아까 예쁜 땅 기억나시죠? 지형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 야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들을 올린 거예요. 도로를 신설하고 하천가를 정비하면서 이제 가치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낸 게 바로 누구? 장모. 네, ESIND라고 하는 부동산 시행사가 저렇게 아주 큰 일을 해낸 거죠. 네. 이런 비탈진 땅을 개발하는 것도 경험이 있는 거고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하는 것도 경험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고속도로까지 들어왔으니까 더 크게 할 수 있지. 예쁜 땅하고 공흥지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형이 비슷하다고는 말씀드렸죠. 면적도 사실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흥지구는 22,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쁜 땅은 필지가 3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 개는 ESIND라는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김건희 씨 오빠 되는 김진우 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만 딱 세 개라는 의미거든요. 그 세 개만 합치면은 10,0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개발하기엔 좀 작은 거 아니야?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요 두 필지는 이거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땅이거든요.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이자 ESIND 개발 시행사의 대표로 되어 있는 김진우 씨가 2010년에 다른 땅하고 같이 이 땅을 삽니다. 아하. 근데 2018년에 누군가한테 2018년에 넘깁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다니는 분한테 이걸 한번 보여줬어요. 아니 왜 주변의 땅은 다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파냐 이거를. 김진우 씨가 이제 같이 샀던 거예요. 근데 네. 몇 개만 딴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개발회사 다니시는 분이 이거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왜냐면 네. 개발해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3자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땅을 비싸게 사잖아요. 그렇지. 그럼 비용이 높아지면서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그럼 부담금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김진우 씨가 그랬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런 개발할 때 일부 땅은 남의 제3자 명의로 해놓고 아하. 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아하. 개발을 하려면 사들여야 되는데 그 땅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다.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비싸게 샀기 때문에 돈 남는 게 없다 하고 개발 부담금을 안 내려고 하는 수법이다. 누군가가 그렇게들 한대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셨는지는 저는 몰라요. 아까 예쁜 땅 세 필지랑 샀다가 넘긴 땅 두 필지만 합쳐보면은 16,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거의 공흥지구랑 비슷한 도시개발할 수 있는 땅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면적도 비슷하죠. 모양도 비슷해요. 이거는 그 예쁜 땅하고 멀지 않은 수변 구역이에요. 수변 구역인데 300호실 규모의 호텔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수변 구역이어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뭐다? 개구라.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은 경복궁하고 불국사밖에 없다. 나머지 땅들은 권력이 있으면 자본이 있으면 개발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들은 불국사도 아니고 경복궁도 아니고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경험적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법적으로 이런 수변구역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ESIND 이름으로 산 땅이 개발이 안 되면은 이 시행사는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의 문제는 좀 인정하자. 국정조사 빨리 열어가지고 왜 수년간 양서면으로 종점이 추진되어 오다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며칠 만에 종점이 처가 땅이 밀집되어 있는 그 예쁜 땅 근처로 변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장모는 불국사도 개발합니다. 그 주변에 그럼 제가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공장 나오셨을 때 남영평 IC도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남영평 IC가 하필이면 또 우연찮게도 근처에 있잖아요. 일단 남양평 IC가 없으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올라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남양평 IC는 이 땅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도로 설비예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12년에 개통될 때 이 남양평 IC는 없었던 IC예요. 도로공사가 이제 전국의 이제 지자체에다가 IC 필요한 애들 손들어봐 이렇게 해서 양평군하고 천안시가 IC를 신청하고 선정이 됩니다. 천안시는 도로공사가 50억 원이나 자부담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1조 몇천억 원 정도 되는 큰 예산을 운영하는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IC 하나 내는데 50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나머지 포기를 합니다. 그냥 50억은 사실 지자체가 부담하기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시기에 도로공사가 양평군한테 야 너가 원하는 IC 내줄 테니까 네가 104억 원 부담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양평군의 전체 예산은 한 4,600억 원인가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예산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중에 군수가 사인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몇백억 원 안 된다는 거거든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털어서 이 IC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IC의 위치도 양평군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 자립도가 크고 인구가 많은 이런 천안시에서도 50억 원이 부담돼서 포기한 IC인데
이 양평군에서는 이 주변 가보면은 사람도 별로 안 살아요. 남양평 IC에서 올라타면 아우토반이라 그래요. 차가 별로 없어서 이 IC를 하나 내기 위해서 자기 재정에 엄청난 비중에 해당하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털어 넣은 거예요.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이 남양평 IC가 생긴 경위도 이상해가지고 파보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연구해서 저도 한 번에 이제 털어놓으면은 미천이 떨어지니까요. 다음번에. 만약에 의혹의 대상이 된다면 이건 진짜 마스터 플랜이죠. IC를 끌어오고 고속도로를 끌어오고 강남에 30분만에 가잖아. 그러면 베드타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남한강이 있어. 경치 좋아. 공기 좋아.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근데 거기 땅이 많네? 그리고 자기들은 이걸 개발할 수 있는 회사네? 땅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남는 거죠. 엄청나게. 그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하지 않을까. 그거를 좀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체험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를 면제한다. 그렇답니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삼선순백. 저희가 모든 제품을 써보고 공장도 가보고 그 농장이면 농장도 가보거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길 가서 멧돼지를 만났다. 그만큼 산속입니다. 네. 자, 삼선순백 1+1이랍니다. 내가 이게 먹어야 될까봐.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명절만 되면 찾아오는 마고마카 이벤트. 명절이야? 아, 추석이 오지 않았구나. 벌써. 어휴, 올해가 다 갔네? 윤 대통령 한 게 뭐 있다고 다 갔어, 벌써? 어? 추석 2달 앞두고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3+2. 세 상자 가격에 5상자 드려요. 1년치 마고마카랍니다, 이게. 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한준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거기 대통령 부인 땅이 있는 줄 알았어, 몰랐어? 알았잖아, 당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준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준호 의원님이 이걸 판 건 오래됐나 봐요, 그죠? 저희가 첫 제보를 받았을 때가 지난 국감이니까 작년 7월 정도부터 시작을 작년 했던 것 7월. 같아요. 네네. 만 1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10월 6일 첫 국감 질의가 있었는데 그 국감 질의까지 저희가 한 2달 반 정도를 캤으니까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들여다봤죠. 작년 국감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였냐면 그 땅 용도 변경했는데 여기서 실은 시작했죠. 시작은 그게 아니고 아니야?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2002년에 착공을 시작하는데 네. 인근에 있는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2003년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전환을 시도를 해요. 산지 전용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형질 변경이 되고 용도 지목 변경 변경. 아니라 형질 변경. 네, 네. 지목 내가 말을 변경. 잘못했어. 그 말이야. 네. 네, 이런 작업들이 서류 허가가 나는데 단 하루 만에 나요. 갑자기 그곳에 창고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창고 6개를 짓고 도로공사는 거기다가 부채도로를 한 1억 7천 들여서 새로 그 창고 앞까지 내주고. 네. 이소영 의원하고 그 얘기 잠깐 한 게 있는데 네네. 여기 왜 남은평 IC를 냈을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작은 지자체가 이런 얘기 앞에 하고 갔거든요. 저기 아마 103억 정도 들어갔을 텐데 네. 중부 내륙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대통령 공약사항엔 또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송파는 최은순 씨의 장모 사는 데예요. 집이 있는 곳이고 장모 집에서 양평까지예요. 이게 이것도 언론에서 잘 말하지 않는 대목인데 네. 저 고속도로가 장모가 가는 곳에서 양평 자기 집까지 가는 고속도로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또 제2 경인 고속도로가 있는데 연결되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로 해서 삼각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체 101개 정도 필지가 있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예정지에도 필지가 있고 또 제2 경인도로에도 필지가 있고 경산리 쪽에도 필지가 있고 시작점인 송파 인근에도 필지가 있고 그래서 국토 개발을 하고 있었네. 예. 저 남양평 IC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목은 앞에 이소영 의원하고 연결되는 이소영 의원은 이 남양평 IC를 작은 지자체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뚫은 게 너무 이상하다. 우리 이제 한준호 의원이 진도 나간 것은 얘가 일로 들어올 때 이 땅들의 형질 변경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형질 변경이 단 하루 만에 허가가 돼버리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저 남양평 IC를 통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창고 앞까지 부채도로가 다 나 있고 그 부채도로 김충식 씨가 민원을 낸 거예요. 김충식 씨는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동거한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동업자 관계라고 알려 있는데 부채도로 민원은 많았는데 실제 사람이 사는 곳에서의 민원은 들어주지 않고 사람은 살지 않는 그 창고 쪽으로 부채도로를 1억 7천 들여서 내줬는데 그때는 이상했던 건 창고에서 길이 더 뻗어 있어요. 한 170m 정도. 저 길은 왜 저기까지 냈을까? 그냥 인근에 산밖에 없어요. 창고를 지나서 길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도 않는 창고 왜 길을 안 내줘요? 민원을 냈더니 길을 내줬어. 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 창고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도로가 더 났어요? 도로가 170m를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서울의 소리에서 밝혀진 건 그 진짜 선산이 있는 곳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부채도로를 성묘 가기 좋도록 거기까지 뚫어놓은 거예요. 효심이 대단한데? 네. 근데 그거를 도로공사에서 해줬죠. 저희도 그쪽에 정말 선산이 있는 걸 알고는 좀 소름이 돋았죠. 그때는 도로가 왜 이렇게 여기로 왔지? 아무것도 없는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선산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선사하는 길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도로공사가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공사 해준 거죠. 이것도 이제 Very strange. Very strange. 모든 과정 중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수였던 김성교 전 의원.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안모국장. 안모국장. 네, 저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핵심 인물일 거다. 왜냐하면 그런 인허가를 낼 때 군수가 김성교 전 의원, 그 양반이 공지구 개발할 때 오케이 해준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그 양반 군수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1년 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자료를 모으다가 이제야 터진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종 노선으로 작년 11월에 용역사가 중간보고에서 제안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 근거가 BC 분석이거든요. 그 BC 분석 자료를 주세요.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나서는 용역사에서 들고 왔던 자료, 거기에 메모한 것까지 다 그대로 공개하자. 아니, 들고 온 자료가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아니라 겁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그래서 그 자료가 자료 없다는 요구를 말씀을 하는데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예? 이거 없으세요? 저는 들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 왜 저는 들고 있는 게 장관님께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실무적인 거를 일일이 어떻게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알겠습니까? 자, 장관님. 그럼 됐습니다. 자.
궁금해하실까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하는 걸 그 현장에서 여기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깨진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처음에는 메모까지 다 공개했다고 그러더니 아니 일일이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여기서 꼬였죠. 갑자기 뒤에 선임 비서관이 쓱 하고 이걸 내밀더라고요. 자, 누구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1년이나 됐고 대충 사안이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정리된 그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은 또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기 때문에 ESIND라고는 은순 개발 같은 이름을 은순 지은 개발.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가족 일가들이 차명으로 본인들의 땅을 쪼개고 그 땅들을 계속 형질 변경 등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 하는 것들이 아주 능수능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101개 필지 중에서 공흥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들이 다 고속도로 인근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근처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내버렸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던 걸 안다면은 내가 장관직과 정치적 생명도 걸겠다 이랬던 그날 그 시간에 제가 양평군에 가 있었어요.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그 창고가 딱 있길래 내가 지냈던 그 땅이 내라는 걸 알았고 동점 여기는 안 돼. 네. 라고 했을 때 작년에 그 땅인 줄 처음에는 모르고 가셨어요. 전혀 모르고 또 있나 보다 하고 갔죠. 또 있나? 근데 거기네? 보니까 거긴 거예요. 소름 끼쳤겠다 그때. 소름 끼쳤죠. 선산 발견됐을 때도 소름이 끼쳤고. 그러니까 야, IC하고만 연결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여기 아예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구나. 네. 야. 그 당시 10월 6일에 국감 때 질의를 하고 그 질의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김성교 의원하고 여당 간사 두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여기는 선산이다.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형질 변경을 했다. 근데 이게 다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작년까지는 여기 IC가 들어오는데 이거 IC가 들어올 것 아닌데. 근데 바로 근처에 있는 대통령 부인의 땅, 장모의 땅 여기가 불법적으로 보이는 형질 변경이 일어났네. 근데 거기에 창고를 지었네. 근데 창고에 사람도 없네? 근데 거기를 도로공사가 길을 뚫어줬네? 근데 창고까지만 뚫어준 게 아니라 창고를 한참 지나서까지 뚫었네? 요걸 가지고 질의하던 거였어요, 요걸 가지고. 네네.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데 어딘가로 연락하더니 좀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형질 변경한 것은 선산 때문에 한 것이지 개발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대답을 그렇죠. 그런데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주변에 경관이 좋잖아요. 그 경관 좋은 낮은 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들은 단 하루 만에 허가가 나요. 필지를 분할하는 거는 개발용 목적이거든요. 필지를 잘게 분할을 하고 묶어가지고 아주 그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인근까지도 깨끗하게 발라서 전환을 해놓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된 땅, 기획된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78-34, 67 이렇게 필지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에게 이제 옮겨놓고 개발 이익을 줄여서 나중에 실제 수익은 크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했어요, 그걸. 했어요? 많은 걸 했구나, 우리 사장님. 1년 동안 이 사안을 들여다본 분으로서 무엇으로 개발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기획부동산이다.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빙산의 일각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조금 지금까지 밝혀진 게? 네. 빙산의 일각일 빙산은 따로 있어요? 있다. 빙산이 있을 수 있죠. 이 건이 한 건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뭐 있구나. 그건 뭐 이제 차근히 국정조사 때. 네. 이야. 의원실에서 꼭 이걸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깡탕이군요. 깡탕 맛있지. 이 버터를 한번 맛보면 딴 거 먹을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다스베이다를 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저희 청구인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 지금 현재 청구인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스베이다의 뜨거운 응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하고 평소에 아는 분들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친구들도 다스베이다를 보시고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많이 참여하신다고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다스베이다가 대단하다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청구인 숫자가 많을수록 일본 정부와 또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 항의의 크기를 보여주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이 방송 보시고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탁현민! 안녕하세요. 뭐야 이건! 자, 고맙습니다. 자, 파리에서 개인사 때문에 돌아왔는데 이게 금방 끝날 사정도 아니고 해서 돌아온 김에 앞으로 자주 부르려고 해요. 예. 자.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얘기는 최종권 책인데요. 이렇게라도 하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책을 다 들고 왔네? 근데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탁현민 팬클럽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지난번에 김원준 씨 파리 휴가 갔을 때 제가 하루 대신 진행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상당히 경계하더라고요, 저를. 탁현민 잠수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을 좀 되짚어 봅시다. 요거는 이제 쇼핑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뉴스를 이제 볼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김정숙 여사님께 좀 죄송한 게 있어요. 스페인에 우리가 순방을 갔는데 시간이 좀 이제 맨 마지막에 하루에 점심시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식사를 한번 하고 오시면 어떻겠냐. 식당을 섭외를 하고 떠나기 직전 마지막 점심을 그렇게 먹고 오려고 계획을 다 짰는데 이게 문 대통령께 보고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욕먹을까봐. 그래서 점심시간 한 1시간쯤 전에 오늘 점심은 나가서 드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먹는데? 그래서 걸어서 뭐 한 5분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듣더니 누가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근데 나라고 할 순 없잖아. 여사님 되게 황당했겠지. 여사님은 날 보고 나는 여사님을 보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 사람 의견이 좋을 것 같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당신이 그랬어? 근데 내가 거기서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야. 지금에서 말하는데. 네, 지금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서 테이크아웃으로 싸가지고 와서 그래서 1호기에서 출발하고 나서 기내에서 드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조심해서 순방이라도 했는데 이렇게 막 하니까 기분이 어때? 부럽죠. 부럽죠. 순방 때는 슬롯이라고 표현하는데 시간대별로 나눈 다음에 비어있는 슬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행사가 끝나고 2번 행사 하기 전에 뭐 2시간 스탠바이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은 못 움직여요. 자료를 봐야 되니까. 근데 여사님은 사실은 꼭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는 건 아니니까 그 시간 동안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막 다음 행사는 뭘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고 자료를 막 이만큼 안 읽으셔도 될 만한 자료도 막 집어넣고 그럼 못된 짓을 했죠. 근데 이제 저런 사진 보면 부럽다. 저런 정부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 사진은 어떤 대비인 거야? 대통령의 부인이 해외 순방에 가서 비공식 일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은
순방에 가서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 나라와 관련한 문화 행사라든지 뭐 친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란 듯이 하는 게 그의 역할이죠. 비공개라는 건 보여주기 싫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들킨 거지 그냥. 예, 이건 걸린 거잖아요.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름 수해 때 여사님도 가서 일선을 돕자? 그게 너무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나 조용히 갈 테니까 수행원도 이때 아마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 조용히 가서 일을 하고 오신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거잖아요. 이건 청와대에서 올렸던 사진이 아니거든요. 둘 다 하나는 이런 사진이고 하나는 저런 사진이다. 이런 사진도 여기서는 철저히 연출해서 내더라고. 그거는 사진은 뭐 찍는 분들이 보면 아시잖아요. 각도, 그 다음에 뭐 구도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제가 그렇게 길게 지금 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기에 아마 이 목걸이 했다고 엄청 상당히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네. 지금 김정숙 여사 왼쪽 어깨에 있는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25,000원인가? 근데 까르띠에 풍 브로치라고 제가 이 해명됐을 거예요. 방송에 나가서. 맞죠. 어마어마하게 한 기사 검색하면 그 몇백 건은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저 김건희 여사 돈이 빌렸다 그랬는데 후속 보도나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금 공개하라니 25,000원짜리인데 난리가 났었지. 이쪽은 몇 천만 원 정도, 이쪽은 몇만 원짜리인데 몇만 원짜리 브로치에 대해서는 몇백 개의 기사가 나오고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저도 재산 신고를 했던 공직자잖아요. 500만 원 이상인가? 얼마 이상의 금액의 장신구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빌렸는지를 밝혀야죠. 그걸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것도 문제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는 이 정도는 빌려주는 물건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고급 장신구 업체에서 빌려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몇 억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샀다면 자기 재산 신고에 있었어야 한다는 거지. 재산 신고에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지. 그 당시의 기사로는. 지금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뉴스가. 사실은.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얘기 있었구나. 백신 3차인가를 맞는 날이었어요. 아마 그날이. 이 장신구 얘기 터졌던 날이. 제가 모시고 보건소에 갔는데, 맞고 앉아서 대기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맞고 혈압을 재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장신구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사님 이제 막 화가 나셨지. 2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그 의무대장이 이제 나가시기 전에 혈압 한 번 더 재겠습니다. 보통 혈압 수치가 예를 들어 100이면 갑자기 이걸 두 번째 재는데 300이 된 거야. 자, 언론의 태도가 극명하죠. 이거야말로 기사 100만 개 나올 일이었거든요. 조용히 사라지죠. 조용히. 내가 이거 긴 수염이나 짧은 수염이나 수염 길이가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썼는데 그 방송에서 유시민 선생님이 얘기하셨더만요. 그러니까 그때 고발 당했잖아요. 왜 우리 같이 한 공간에 나무 자르라 마라. 그 이사가는 외교부 장관 공간. 공간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뭐 나무를 자르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고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근무지도 아닌데 거길 들어갈 수 있느냐였거든요. 나는 심지어 비서관인데. 나는 심지어 그때 공무원이었어. 그러니까. 공무원인 내가 장관의 초청으로 공간에 들어간 걸 가지고 어떻게 너의 근무지도 아닌 곳에 네가 들어갈 수 있냐고 고발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럼 뭐지? 거기를 들어가려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사용 승인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의 신분, 목적, 방문 시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를 데리고 들어갈 사람까지 다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수염이든 짧은 수염이든 거길 들어갔다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육군 참모총장은 몰랐다는 거거든. 육군 참모총장이 모르는데 거기를
갔다는 것은 육군참모총장보다 훨씬 센 사람이 오케이 했다는 거지. 아니 훨씬 센 사람이라 그래봐야 몇 명 없어요. 몇 우리나라에. 합참의장 그리고 경호처장 청와대 이전 TF 뭐 하던 윤한홍 의원인가 뭐 그 다음에 그 위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5명밖에 더 있어요. 경호처장과 네. 윤한홍 의원 이 두 사람이 대통령도 시키지 않았고 대통령 부인도 시키지 않았는데 풍수 지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굳이 왜? 이 말이 되나 이게? 좀 해명 중에 제가 재밌게 본 건 여러 자문을 들었는데 그 중에 뭐 그 풍수지리 쪽도 들었다 이거잖아. 그럼 나머지 자문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안 알려주겠죠. 예. 궁금한 게 많네요 요즘. 정말 액티브한 것 같아요. 정말 액티브한 것 같아. 난 두 사람을 헷갈렸다는 것도 난 납득하기 어려워. 예.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 이분이 이렇게 입고 가지 않았다면 둘이 헷갈렸다는 건 납득이 안 가지. 납득이 안 되죠. 네? 이분은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좋다고 했는데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했다. 거기 제가 가봤잖아요. 그냥 거기가 거기예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오늘 졸려나 지금. 왜 대신 한번 해줘요? 이럴 때는 사실은 진행자를 바꾸는 게 제일 좋은데. 휴가 갔다 왔는데 시차가 안 돌아와요. 예전에는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 10대와 20대는 갔다 오면 시차 적응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30대는 3일이 걸리고 40대는 4일이 걸리고 50대잖아요. 50대는 5개월, 5개월 이상이 걸려요. 5개월 이상. 어저께 우리 다른 일로 만나 밥 먹었는데 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입맛이 없다고. 자, 이건 뭡니까?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준비한 게 아니다. 이 판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안한 거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그리기 색칠하게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색칠하는 놀이를 해라. 라고 이걸 이제 깔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자 어린이 정원 쪽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다. 후속 보도들을 보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준비한 거다. 진짜 이거는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저 같으면 절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뿔도 그릴 수가 있고 너무 리스크가 큰 아이디어예요. 기사에 보니까 뭐 북한이랑 똑같지 않냐 이런 우상화 작업 아니냐. 우상화 이렇게 안 해요. 그쪽은 머리가 나쁜 거지. 머리가 나쁜 거지. 이거를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 거야 대체? 저거 이제 그림 분명히 이거 찾으면 웃긴 그림 많을 거거든요. 아마 난리 났을 텐데 그 그림들을 입수를 못했네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의 PI를 하고 있다. 너무 유치하다 진짜. 이거 강아지 옆에 올려놓고 뭐 행복해하고 강아지 올려주고 지랄들을 하고 있네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대통령실이 만들어? 대통령실이 이런 거를. 이런 거 보통 김어준이 하는 건데. 키링. 저는 이거를 해외에서도 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참여했다. 무슨 자격으로? 이거는 공적인 영역의 일이에요. 거기에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참여할 수 있죠?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도 아니잖아. 이 일을 맡았던 하청받은 업체인가요? 이 일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자인가요? 이 일의 최종 결재권자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집사람이에요. 근데 왜 본인이 여기에 이런 작업에 내가 참여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도대체 무슨 자격과 근거로? 저는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물을 보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네. 이 정도로 마케팅을 하면 이 안에서도 몇 명은 들고 있어야 돼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없잖아요. 가지고 싶으신 분.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나눠주잖아요. 최악의 마케팅이고
본인이 디자인에 참여할 자격도 없었을 뿐더러 했다면 그것도 월권이죠. 전문가에게 일을 시키고 비전문가가 결정해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도대체 영부인은 어떤 자격으로 저 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멋져야 되거든. 안 갖고 싶잖아. 힙코리아가 안 힙해 보이잖아요, 이게. 한마디만 그냥 국가를 위한 충성심으로 얘기를 하면 오사카에서 엑스포 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산은 부산이스 레디잖아요. 부산이 준비됐다. 오사카는 어떻게 유치할 수 있었냐라는 그 제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오사카로 오세요가 아니라 오사카가 엑스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위주로 설명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오사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지. 네. 저는 진짜 이 엑스포 유치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힙코리안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만들어서 뿌리고 이 생각을 왜 했을까 대체? 윤석열은 몇 번 방송에서 이미 간파했듯이 자유의 투사로 본인의 포지셔닝을 끝냈어요. 그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의 김건희 여사는 뭘로 하고 있냐? 자기가 문화예술 전문가로 PI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다거나 내가 디자인한 에코백이라든가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오늘 마지막 이거 이날 이렇게 하고서 현명한 국민들은 괴담에 속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장어는 맨손으로 쥐면 안 돼요. 맨손으로 쥐면 물어요. 현명한 국민이면 장어를 맨손으로 쥐지 않습니다. 장어는 뭡니다. 물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구조가. 물렸잖아요. 대통령 경호처장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대통령의 팔뚝을 문 첫 번째 장어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획을 누가 했을까, 대통령실에서? 장어를 맨손으로 쥐면 문다라는 것 정도는 정말 상식적인 거거든요. 장어의 더 놀라운 건 이 뒤에 있는 경호원 업무 태만이죠. 업무 태만. 아니 대통령이 장어에 물리는데 어쩌면 한 놈도 달려가서 장어를 패대기 치는 놈이 없는 거예요. 자갈치 분장을 시켜야 현명한 대통령은 장어를 맨손으로 잡지 않습니다. 이 표정. 원희룡 장관 뒤에 있는 국토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우리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파일로 갖고 있는 거 전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그래서 동공지진이라고도 자료들이 제가 자료를 실무적인 거를 일일이 어떻게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알겠습니까? 자, 장관님. 그럼 됐습니다. 자, 심상정 필요하면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필요하면 발언해 저희 주세요.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훈이 이탈을 했어요. 저 때 원희룡 장관 말씀의 요지는 뭐였냐면 저는 장관이지 실무자가 아닙니다. 보고서 여부를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실무자의 표정이거든요. 제가 임기 끝나고 여기 나와서 했던 거의 첫 번째 말이 공무원 조직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이 표정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동공은 지금은 갈 곳 잃은 공무원 사회를 그대로 방증하는 거고 이 한 장면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박현민이 한동안 한국에 있습니다. 복귀한 만큼 다스베이다에서 뽕을 뽑아서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제 그냥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는 건 큰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앉으면 저 자리에 앉을 거고. 한마디만 대통령께 고맙다. 왜? 한 번도
대통령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됐었어요. 그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수구 악취 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스 하수 배수구 트랩을 별도의 시공 없이 용도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악취와 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에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프라 치약. 천연에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장식 변호사 제안 4분 도착했습니다. 입장! 이 휴가 기간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 게다가 이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먹었어. 미리 다 먹었어요? 근데 이 넘치는 거야 힘이 지금. 응? 역시 캉탕 버터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맛있죠. 네, 다른 버터와 차원이 다른 브루타뉴 지방에서 난 버터의 고향에서 나왔고, 펠탑 옆에서 70년 정도 지금 가게를 같은 자리에서 운영해 오고 계시거든요. 요번에 갔다 오셨어요, 혹시? 아니요. 거기서 70년 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는 버터의 명가입니다. 네, 캉탕 버터, 저염, 무염, 그리고 크런치 있는데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지금은 크런치 같아요. 크런치 같고, 살짝 작은 알갱이처럼 씹히는 느낌이 아마 나셨으면 크런치였을 거고, 저는 무염으로 아무것도 안 씹히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깔끔한, 저랑 어울리게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같이 끼워 먹을 때는 크런치 종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소금빵에다 끼워 드셔도 맛있고, 고기랑 먹어도 맛있고, 근데 저도 크런치를 좋아하거든요. 캉탕버터는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공으로 배송됐을 때 한 2, 3주 정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가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숙수입니다. 살살 보기는 맛이 아주 정말 달콤하고 산뜻한 소스가 먹습니다. 무슨 말이야 대체? 안녕하십니까, 통역 전문가입니다. 정말 크런치를 먹고 손가락이 붙었습니다. 이사입니다. 저분한테 맛을 돌리시면 되잖아요, 이거. 물어봅시다. 접시를. 네.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안주 없이 마셔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버터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지? 그게 신기해요. 정말 자, 느끼하지 저분한테 않아요. 물어봐야지 이제. 네? 동의해요. 동의해요? 모닝롤에 발라서 드시면 모닝롤 한 봉지를 앉은 자리에서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캉캉버터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방탄커피 드셔야 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거 만들러. 방탄커피가 저는 버터 잔뜩 넣고 만드는 커피. 워낙에 버터를 넣고 커피를 만들어? 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되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왜 방탄이지?
몸을 지켜준다고. 면역력을 올려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에다가 버터를 넣고 그걸 방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거 먹으면 되게 오랫동안 배가 안 고픕니다. 왜 스테이크 식으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게 좀 퍽퍽해지고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버터를 가지고 해놓으니까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왜 고기를 시켜서 먹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놈은 고기 먹을 자격이 없어. 고기를 언제 먹는 게 가장 적당하나? 남들이 먹기 전에. 제가 컨디션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시차가. 5개월 걸린대, 탁현민이. 자, 영화는 뭐 있어요? 오늘 개봉한 영화 2편이 있습니다. 비공식 작전하고 더 문이 있는데 더 문을 먼저 보고 왔어요. 감정 과잉 씬과 어떤 국뽕의 환상적인 맞물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블링이 기가 막혀요. 물반 고기반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구나.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예? 어떨 것 같으세요? 비주얼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예. 자기가 안 좋게 본 영화에 대해서는 좋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영화를 꼭 스크린에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히려? 왜냐면은 달에서 탈출하는 장면에서의 액션씬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몰입감이 강하거든요. 큰 스크린과 좋은 사운드가 있는 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국심은 잘 모르겠고요.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그런 대목에서의 이제 감정 과잉이 있는데 그건 정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서사 빈약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가성비를 가진 SF 영화가 없다고 이제 김용화 감독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입니다. 시각적인 쾌감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휴가 중에 이 영화를 안 보셨으면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두 번째로 달에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나사의 견제를 뿌리쳐요. 미국하고 척지는 영화란 말이지. 입장! 네. 안녕하세요. 자, 다 오늘 출연자들이 다들 궁금해하잖아. 왜 이러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휴가여서 많이 온 데다가 버터를 또 먹었어. 나는 또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러시나. 올 것이 오고 있다. 올 것이 오고 있다. 8월 중에 박문진 이사 2명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전광석화 같아요. 박문진 이사 갈리면 사장을 갈아치우겠죠? 사장은 국장을 갈아치우겠지? 국장이 신장식을 갈아치우겠지? 신장식 변호사는 대략 한 10월 정도면 날아갈 것 같은데. 뭐 끝까지. 네. 화이팅. MBC 아침 방송, KBS 아침 방송도 날아갈 것이고, KBS 저녁 방송도 날아갈 것이고. 싹 날아가는 거지. 마지막까지 마이크를 지키겠습니다. 화이팅. 자, 더문 방통위원들이나 그 정권에서 굉장히 그 영화 제목을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영화 이름이 그 뭐야, 그게? 영화와 그 결탁된 그 이권 카르텔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평론가 말한 것처럼 가성비 뛰어난 영화인 건 맞아요. 아까 대통령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거기 나온 대통령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달 탐사선이 가다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TV에 나왔는데 전 정권 탓을 안 하더라고. 자기 책임이래. 자기 책임이래. 혹시 보신 분 없으세요? 더문 오늘? 저기 계신다. 네. 궁금하지 않은 게 손 내려주시고요. 자, 일수는 이제 반응이 괜찮고, 성적도 나쁘지 않죠. 220만 명 정도. 어제까지 222만이었으니까. 그래서 밀수는 성적을 잘 내고 있고. 네. 비공식 작전이 있죠. 오늘 개봉. 오늘 개봉했습니다. 비공식 작전은 어때요? 비공식 작전은 필압된 외교관을 구출해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하정우, 주지훈 그리고 전작이 끝까지 간다와 터널을 만들었던 김성훈 감독 이제 이런 어떤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영화가 어떠냐 이거지. 그래서 영화가 너무
그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로 가면은 또 그 액션씬이라든가 이런 건 되게 재밌어요. 이 영화가 저는 더 문보다 더 감정 과잉이었어요. 1986년에 벌어졌던 일인데 레바논에 있던 그 외교관이 납치가 됐어요. 당시 전두환 정권이었는데 가서 200만 달러인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일체 밝혀진 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상상력으로 채워 넣은 영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정우가 찾으러 간다. 가는 길에 주지훈을 만난다. 네. 그래서 둘이 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죠?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 시사회 때 반응은 어땠어요? 전반부는 정말 블랙 코미디로 너무너무 재밌게 흘러가요. 뒤로 가면서 좀 끔찍한 장면도 나오고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살아남기 위한 이제 폭주가 시작되죠. 뒷부분은 양지열 변호사가 좋아하는 파트고.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데 무거워요. 좀 딥하고 다크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 취향인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크에 걸렸어, 지금. 네. 많이 죽어요? 많이 죽죠.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정말 아파트 살려고 한국 사람들이 수십 년 노력하는데 폭삭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올드한 황궁 아파트만 남아요. 이름이 황궁 아파트예요. 드림 팰리스는 다 죽었어요. 드림 팰리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머물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다 내쫓죠.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만 남깁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어떤 재미예요? 예측할 수 없는 재미도 있고 심리전의 양상도 재밌고 스릴러적인 재미도 있고. 보통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흥행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평론가가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제일 재밌었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평론가는 네. 내 영화 중에 네. 이 콘크리트가 제일 재밌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관객들은 다크한 영화 극장 가서 잘 맞아요. 안 별로 봐요. 좋아하지 않죠. 저는 재미있냐 없냐 이 질문에 재미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 최근에 본 다크한 영화 또 뭐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한 섬을 다 죽여버렸고. 다크한 거, 서클이라는 영화 있어요. 어두운 방에 이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있다가 딱 정신이 들어요. 서클이 왜 그러냐면 다 빨간 원 위에 서 있는데, 무단으로 그 원을 벗어나면 죽어요. 2분 간격으로 한 명씩 죽어나가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막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다음 차례에 죽을 사람을 그 사람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서 다음 사람을 정하는데 경론을 벌이는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인종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동성애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정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몇 명까지 죽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영화가 1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데 전체 99.9%가 그 방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되게 지루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진짜 지루한 거 못 참거든요. 몰입감이 한 번도 멈추지 않게끔 해줘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죽기 때문에 잔인하진 않아요. 딥하고 다크한데 다 죽어, 거의? 다 죽어요. 한 명은 살아남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정말. 어떤 논리로 누가 살아남을까? 그 재미도 있어요. 저는 양지열 지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지수. 그러니까 10분당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10점 만점에 제가 인디 영화인데, 8.9 정도는 들을 수 맞아, 한 있을 7, 것 8명 같아요. 정도 죽어나가거든요. 꾸준히 하나씩 죽으니까 괜찮아요. 지루할 틈이 없어. 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오바마 영화회사에서 만든 다큐예요. 오바마? 오바마 부부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 GM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7, 8년 뒤에 중국의 푸야오 그룹인가 하는 자동차 유리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수백 명을 고용을 해요. 이 스토리 자체가 유명하다, 이거. 예. 들어와요. 들어와서 예전에는 그 시간당 30달러를 받던 선수들이 시간당 12달러, 13달러를 받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절반은 중국 사람, 절반은 미국 사람 이렇게 한 라인에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저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막 미국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자존심이 세고 꼭 쉬어야 되고 노조가 항상 기본값으로 있고 미국 노동자들도 중국 본토에 가서 본사, 푸야오 본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는데 아침 조회를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거기서 미국의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이 노조 만들라고 막 강연하고 난리가 납니다. 마지막 결론은 조금 우울해요. 노조가 막 만들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파괴하는 회사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기계화 시켜버립니다. 노동자들 대부분 다 잘라버려요. 12달러, 13달러 받던 일자리도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어떻게 될까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일단 재밌습니다. 굉장히 극적이에요. 아메리칸 팩토리.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셨구나. 네. 우리 공유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돼요. 네, 진짜. 이야기가. 와,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다음은 이런 장면이 나오겠지? 아니야. 장면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화 다큐멘터리예요. 특히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 본사에 갔을 때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도저히 미국 노동자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여기에 동화를 해야, 여기에 그렇지. 어울려야 될 것 같고. 여기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맞춰줘야 되잖아. 자기들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본사 아니야, 여기가. 거기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아메리칸 팩토리. 이번 주에 풀린 영화들, 더 웨일이라는 작품. 웨일? 네, 데런 아프로노스키 감독. 아로노프스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노잉이라는 재난 영화가 넷플릭스에 바로 어제 공개가 됐는데 양지열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양지열 10분당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양지열 지수가 10만 이상입니다. 미스테리 스릴러와 재난 영화를 합쳐놨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종류가 뭐예요? 그거 안 돼요. 스포예요. 말하면 안 돼요. 네. 재난의 종류 자체가 네네네. 예상치 못한 재난이 터지고 네. 그 재난에 양지열 주수가 10만이야? 네. 노잉. 노잉. 예전에 개봉했던 2009년 영화, 2009년 넷플릭스에 새로 풀린 영화라고. 그 영화 노잉. 굉장히 좋습니다. 네. 노잉, 양지열 배우서 못 봤어요? 많이 죽어져. 2009년도에 그 사법시험 2차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류 차원의 멸망에 관한 영화라서 꼭 보겠습니다. 더 웨이를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건 저희 앞에 회차를 찾아보시면 윤성원 평론가랑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영화도 굉장히 좋아요. 저기 미이라 주인공 남자가 네. 띵띵해져가지고 예. 나와서 굉장히 그 평론가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 네. 그 웨일이 지금 OTT 떴어요? OTT에 바로 떴습니다. 홍역을 못했구나. 네. 영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딱 틀면 끝날 때까지는 아이고. 네. 왜? 아니 모기를 잡으셔가지고. 모기 잡았어? 거의 없다. 발언 중에 뭔가 귀에 꽂혀가지고 박수 친 줄 알았어. 저도 처음에 그래서 되게 반갑게 쳐다봤거든요. 자, 여기서 속상하네요. 오늘 한동훈 최근에 수사준칙 개정안. 요즘 한동훈 장관 취미는 김어준 꽁냥꽁냥 하는 것 같은데 공장장이 나하고 사랑에 빠졌나 봐. 그러니까 꽁냥꽁냥. 법무부에서 수사준칙 개정안을 공개를 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사준칙을 고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다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을 넘길지 아니면 끝내고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할지의 결정권은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경찰에게도 알아서 경찰이 끝마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돼. 검사들 허락 없이 어떻게 니네가 마음대로 이 수사를 끝내. 라고 해서 도로 찾아오겠다. 검경수사권은 법으로 조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우리 필요 없어. 그냥 대통령령으로 만들게.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그냥 그런 나쁜 뜻이 있으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아침에 대한뉴스에서 엄청 나쁘다 그랬는데 이권도 개입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는 게 싫어서 결국 검사가 되찾아오는 거 아니냐. 더 나쁜 얘기는 아마 신변호사는 집에 할 거예요. 제가요? 일단 이건 시행령 쿠데타가 맞고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네, 수사권을 다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가 하는 것은 법이 축소한 것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되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서 검찰이 경찰한테 뭐라 이 수사 이렇게 좀 하지라고 협조로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명령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사 종결도 못하게 하는 거죠. 검사는 기소하는 걸로 명예를 얻고 불기소하는 거, 봐주는 걸로, 덮어주는 걸로 돈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있게 수사 종결권을 이제 회수해 온 거죠. 수사준 씨가 하고자 하는 바는 검사들이 경찰 위에 있다. 시켜주는 첫 번째, 지휘를 따라라. 피킹 오더. 니네는 우리 밑이야.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갖고 와.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시제를 종결하고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경찰은 검찰 밑이다. 두 번째로는 이게 돈 문제예요.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증진되는 것은 전관의 이익이에요. 법정에 가는 것보다 아예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불기소가 경찰한테 권한이 있으면 검찰 정관들은 할 게 없어. 경찰에 가서 로비를 할 수 없잖아. 자기들이 그 권한을 가져 있어야 전관들이 돈을 벌어요. 총수의 말을 뒷받침해주긴 싫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서초동에 경찰 출신 변호사라는 광고들이 꽤 붙었었어요. 맞아. 한동안. 명분이 국민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너무 달라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잘 속는 게 국민들은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라서 나를 괴롭힌 사람 잡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한동훈은 계속해서.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 최근에 학교폭력. 형사사법의 목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하는 것도 있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빨리 이 고통스러운 형사사법 절차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목표예요. 저요. 네,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 원래 검찰은 인권 보장 보호 기구입니다. 경찰이 있는데 왜 검찰을 만들었냐면 한번 필터링을 하라는 취지가 더 강한 거예요. 너무 때려잡지 않게 인권 보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동석 같은 분들은 잘못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야말로 독직 폭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검찰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검찰의 목소리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제대로 다 때려잡아 줄게. 헌법재판소도 그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걸 따라라.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하는 일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 법이 그렇게 정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시행령으로 그걸 다 뒤집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죠. 반헌법, 반법률. 일개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이 어느 곳에 가보세요. 법원이랑 검찰청이 건물 높이가 항상 똑같아. 조금 낮게 짓잖아요. 억지로 덧대서 위에다가 옥탑방을 지어서라도 건물 높이를 똑같이 해, 걔네들이. 진짜로 그래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아니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끝내. 우리가 끝내라고 할 때 끝내는 거야. 이걸 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무슨 천부인권인 줄 알아. 뱀의 혀처럼 온갖 좋은 말 다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이 오물 위에다가 꽃 덮어놓는 거에 불과해요. 자기들도 언젠가는 퇴직해가지고 큰 돈 벌어야 되는데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급소가 이 수사 종결권이에요. 그거를 경찰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엄한 표정으로 막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밥그릇 챙긴 겁니다. 저는 이게 현 정권의 속성과 정확히 맞아떨린다고 봐요. 표정은 엄청나게 그놈에 막 지구를 구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집 앞으로 고속도로 바꾸고 밥그릇 정권이거든요. 밥그릇 정권인데 자유의 전사라고 하잖아. 한동훈 장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결국 기각결정 났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근데 동아일보가 사설로 비판을 했더라고. 한동훈 장관 이러면 안 된다. 깜짝 놀랐어. 저 동아일보 사설 보고. 채널A도 안 그런데 동아일보는 또 따로 놓아. 네.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마무리합시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할까 하지 않을까? 저는 총선은 접은 것 같아요. 그 총리를 노리는 두 사람이 있다. 원한 레이스가 시작된 거 아니냐. 총리를 생각할 수 있죠. 네, 원과 총선을 한. 안 나간다면. 이거는 총선용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레이스를 걸었죠, 지금. 레이스를 딱 건 거예요. 네, 레이스해서 윤회 낙점을 받아서 총리를 가고 총리 후에 대선 후보로 간다. 근데 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레이스의 승자는 누구일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지역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구 경북 가야 되고 강남 서초 네, 강남 서초를 제외하고는 출마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 많이 없어요. 한동훈은 여권의 1번 주자잖아요, 지금. 1번 주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관심 많을 텐데 전 최근에 묶어서 지켜보냐면 구 MB 라인에 지금 부활이 있잖아요. 대통령실 안에도 그 MB 라인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윤 대통령이 그 인력풀이 일천하기 때문에 검찰 명령 빼고는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검찰 주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다음은 검찰이 또 잡아야지. 검찰일대 화이팅 이럴까? 총선만 지나봐라 이러고 있겠지. 우리는 검찰을 모시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냐고. 자기들 정권 잡아본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부리던 애들인데 그중에 1번 타자가 한동훈이야. 친인아이들이 제일 먼저 목을 따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한동훈은 나를 지금 걸고 넘어줄 때가 아니야. 진짜 목을 딴 사람은 그 안에 있어.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건 검사 라인이나 이 정치 정글에서의 이 생존법은 이쪽이 월등하고 윤석열 라인은 정치에서 초보들이에요. 저는 이쪽에서 이쪽 목을 딴다고 봅니다. 땡강. 총선 지나고 나면 재밌을 거예요. 팝콘 각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지, 사실은. 구석이 아니라 대통령실 안에도 있다니까. 대통령실 안에도 명단 쭉 보잖아요. MB 때 움직이던 사람들인데 핵심 요직에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검사를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 상당히 또 시달려 본 적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MB 수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냥 옛날 일인데 뭐 그래 잊고 있을지 아니면 내가 두고 보자 이럴까. 검사 나부랭이 새끼들이 지금 그중에 한 명 대통령 되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동훈이 땡강. 어떻게 목 좀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예,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짜 곧 연락이 갈 것 같네. 대통령이 저도로 가셨던데 어떤 추억을 만들고 오시면 좋을까요? 저도 가고 싶네요. 자, 분위기 좋을 때 빨리 끝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가 다가갈수록 이상한 여론조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있었죠. 그래서 꽃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여론조사가 납득이 안 가는 여론조사가 있을 때면 눈을 들어서 꽃을 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